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비가 내리는 약간 좀 흐린 그런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는 이제 예전에 다녔던 직장 동료와 지금 지금 한 43살 됐겠죠. 그런 동생과 함께 잠깐 차를 좀 마셨어요. 커피 좀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현재 지금 직장에 대해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이직을 했던 경우죠. 했는데 참 어쨌든 사무직에 있긴 있어요. 근데 약 한 연봉은 한 4,200 정도, 약 실수령 300 정도 이렇게 받는 수준인데, 어쨌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약간 좀 매출이 많이 떨어져 약간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직 결혼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좀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은 월급이라 그래요. 300만원 그렇게 하는데 참 사실 그것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사무직으로서 그 정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특히나 이제 용인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는 이제 300이라는 게 진짜 옛날에 넘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300이라는 돈 자체가 정말 넣기 힘든 그런 기준이에요. 저 자체도 마찬가지로 딱 그거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진짜 딱 60까지 정년까지 300만원 딱 맞춰준다 해도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수준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봉이라는 거 한계를 저희 남자들, 그러니까 솔직히 다 말씀드려보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의 한계라는 게 250에서 350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사람들 같은 기준에 말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서울권이라든가 이렇게 좀 대기업 라인이라든가 중견기업 이상급에서 받을 그 수준을 넘어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중소기업, 대구나 80% 이상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 선에서 봤을 때 정말 노력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선이 350선에서 400 사이, 380 되겠죠. 그 좀 사이가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건 다 제가 생각하는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그냥 만약 엇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300에서 330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50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걸 때 실수령액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현장직 같은 경우는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부장급 정도나 받을 수 있는 차부장급, 중소기업 말입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많은 기간이 아니라, 어쨌든 아무리 자기가 500을 받던 그런 것도 사실 얼마 안 남은 기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6급으로 들어가서 500을 실수령 찍기 위해서는 거의 말년 있지 않습니까? 한 58세에서 2년 정도, 이 정도 한 3년 정도가 그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도 그 정도 받으려면 확실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고 세 사람 몫을 해줘야 받을 수 있는 급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제 4인 가족 기준에 봤을 때 보험료부들이 해서 나가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250 갖다가는 그냥 그런 거 내면 끝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제가 가계부를 안 써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주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은 250, 300 받아갖고는 그냥 생활비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몫은, 그러니까 맞벌이가 필수인 것 같아요. 한 사람 몫은 생활비라든가, 식비, 이런 거 다 해서, 외식비부터 해서 나가면, 보험료, 핸드폰비 이런 거 다 나가면 진짜 그냥 나가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250, 300 받으면은 그래도 적금을 좀 할 수 있지 않냐 하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같이 벌어야 이게 어느 정도 맞겠더라고요. 중소기업 댕긴 사람 현실이 맞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경우에 300하고 여자분 200 정도 받다 치면 500 정도 돼야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서 100만원 정도 적금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맞더라고요. 어쨌든 가계부를 써보는 게 정말 한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거구나.
400은 꿈도 안 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뛰어난 사람도,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눈 안 팔고, 뭐, 25살부터 뭐, 60세까지 이렇게 쭉 일한다 하더라도, 급여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예. 버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 기사를 봐도, 연봉 6천, 예. 정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실수령 한 400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거의 중공무원 수준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급여 수준이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생각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거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카테고리는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을 봤을 때, 아 진짜 이제 뭐 사람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봤을 때, 아 진짜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최저금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실수령으로 200만원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알바만 해도. 예. 근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230 정도 수준일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230부터 350.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최하 마지노선이 230. 그 다음에 제 기준에, 예. 중소기업 등의 기준 봤을 때 최상이 한 35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뭐 250부터 330 잡으면 한 100만원에서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정도 격차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능력치가, 자기가 돌아다니곤 하더라도 뭐 어쨌든 250 정도를 받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제가 특히 얘기 나눈 건 뭐냐, 일단은 350 정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 정점을 찍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 받으려면 사실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도 두 사람 몫을 해주기 원하고 줄 수 있는 돈이 그 돈이거든요.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만큼 받으면은 최고로 찍은 거라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예. 경력이 쌓인 것도 인정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초년생이 진입했을 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자기는 진짜 머리 쓰기도 싫고 힘든 것도 싫고 그냥 기본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차라리 연봉 돈 적게 받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게 250 정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치더라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시죠?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연봉이 작은데 작은 만큼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덜 힘들 거다. 몸도 덜 힘들고 머리도 덜 아프고 스트레스 덜 받을 거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돈도 적은데 일도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더 심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직을, 정말 성공적인 이직을 하기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는 만들어 놨어요, 사회가. 예. 뭐 230 이 정도 받아 살잖아요, 사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최하 300, 350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예. 일을 쉬지 않으면 크게 망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예. 그런 생각 드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100만원 커 보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그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큰 숲을 봤을 때 있잖아요. 한 30년 지나고 봤을 때 그냥 2억이에요 2억 밑이에요, 그냥. 예. 놀지만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2억은 솔직히 그냥 뭐 까먹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이런 돈이잖아요, 사실. 예. 정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돈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꾸준하게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뭐 한눈 안 팔고 갖다 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앞서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어디선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어떤
쉬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큰 차이는 안 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십니까? 당장은 뭐 실패했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제 뭐 자기가 직장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이나 안 하고 그냥 진짜 평생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한 번에 들어가서 운이 좋게 들어가가지고 만족하고 댕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냥 뚜껑을 열어놓고 보잖아요. 간 뚜껑 열어봐야 우리가 흥부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정도 시점에 가보면 큰 차이는 안 나 있어요. 예. 당장은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많이 밀린다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길게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길게 봤을 때 너도 나도 일을 하고 있다. 다만 받는 급여 수준이 다르다. 이것뿐이잖아요. 차이점은.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시작한다 해서 늦은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당장은 되게 커 보여요.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보였거든요. 아, 내 친구들은 얼마 버는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왔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해온 친구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금액을 놓고 보니까 아직도 그 사이에 수렴하는 거예요. 250에서 350 사이에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그러면 진짜 만약에 한눈 안 판 사람들은 정말 500 이상 받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회생활이란 게. 예.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그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올려주다가 쭉쭉 올려주다가 그냥 어느 정도 시점 되잖아요. 뭐 40부터는 그때부터 그냥 일직선으로 똑같은 급여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까지는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올려주는데 이 이상 네가 원한다면 너 나가라. 이런 식이에요. 사회생활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계속 옮겨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오르는 맛이 좀 있겠죠. 왜냐면 사회상도 그 사람한테 계속 올려주고 너무 작으니까 그런 맛이 있는 거죠. 근데 대신 사장도 그 이상은 못 올려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적게 뭐 250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커 보이는 거죠. 근데 250 들어왔고 350 받는 사람이 있는데 또 350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만약에 그런 신입하고 똑같이 올려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0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미쳤다고 사장이 그렇게 돈을 주겠습니까? 한 사람 더 쓰는 게 낫지? 그런 거예요. 그냥 350에서 그냥 고정해서 그냥 쭉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근데 다만 250 뭐 230 시작한 사람들은 300까지 쭉 끌어올리는 거죠. 예. 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생활이. 예. 근데 자기가 능력이 진짜 있거나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350에서 정체돼 있잖아요. 그거를 난 이거 못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직을 해서 더 큰 성과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과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가지고 380, 400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걸 원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생활은. 예. 어쨌든 급여는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저 같은 그 동생들하고 얘기했지만 일단은 집이 있는 뭐 200 집이 있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받는 250과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50, 300을 받는 사람은 250이 더 낫다는 얘기죠, 사실. 예. 그 어떤 뭐 삶의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물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밑바탕 자체가 그러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뭐 베이스 같은 걸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연봉을 계속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계속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차이도 있어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째 재산이 좀 부족해서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또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재산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같은 뭐 300벌이 하더라도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삶의 질 자체가. 하여튼 오늘은 제가 뭐 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집 이런 여부에 대해서 한번 통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직장생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다른 직장을 가게 된 사람들 보면 가끔씩 만나보면 좀 궁금하잖아요. 서로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어떤 새로운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딘 진짜 열심히 하다가 나와서 새로운 곳에 간다 하더라도 망한다 하더라도 그냥 250에서 300 사이에요. 350 사이. 예. 그 사람이 한 직장에서 계속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발령이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상대방하고 나를 뭐 비교하거나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그래봐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도 저 정도네? 그거예요, 사회생활이란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직장생활이라는 건 그게 한계예요. 350과 250의 사이에요, 그냥. 근데 그 100만원이 내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15년 100만원씩 더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1, 2억 이거예요. 아파트 하나 사면은 거기서 잘 남기면 그게 그거예요, 그냥. 저렇게 열심히 산 사람과 그냥 얼렁뚱땅 돌아다니면서 놀지만 않고 사는 사람의 결과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냥.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산 거죠. 왜냐면은 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는 한 사람은 그냥 열심히 그냥 한 직장 꾸준히 다닌 거고, 한 사람은 야망이 좀 있는데 계속 돌아다닌 거고, 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적응을 못한 거고. 차이는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뭐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경험이니까. 하여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